한인 정치력 신장의 좌표가 될 수 있는 연방하원 34지구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로버트 한 후보는 한인 유권자들에게 마지막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의 의회 증언을 막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1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 자원봉사단체인 화랑청소년재단이 처음으로 자선갈라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화랑청소년재단의 새로운 10년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LPGA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인경 선수가 LPGA 투어에서 개인 통산 5승째를 거두며 부활을 예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5일 월요일 RK9 뉴스 시작합니다. 한인 정치력 신장의 좌표가 될 수 있는 연방하원 34지구 선거가 드디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주말 조기 투표 장소에 많은 한인들이 투표에 참여하면서 한인 연방하원 의원을 만들기 위한 대업에 힘을 보탰습니다. 로버트 한 후보도 조기 투표 장소를 찾아 직접 투표까지 하며 한인 유권자들에게 마지막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조한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도 지금 처음으로 하는데 메일을 보냈더니 잘못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지금 시간도 없는데 꼭 하려고 찾아왔어요. 한 표라도 하려고. 잘 됐으면 그 한인들 좀 힘이 좀 세졌으면 하는 거죠. 그동안은 저 소수계열에서 너무 좀 이리저리 휩쓸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좀 나서서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죠. 그러니 우리 여기 나와 있는 동포들이 많잖아요. 여러 법적으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렀으면 좋겠어요. 지난 주말 3일과 4일 이틀 동안 LA 한인타운 내 피오피코 도서관을 찾은 한인 유권자들은 한마음으로 한인 연방하원 의원 탄생을 기원하며 투표 행렬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번 조기 투표에는 한인 유권자 1,200여 명이 투표를 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로버트 한 후보도 4일 투표소를 방문해 직접 한 표를 행사했고 내일 실시되는 결선 투표에 끝까지 한인 유권자들의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네, 너무 제가 가장 기분이 좋고 보람 느끼는 게요. 처음으로 투표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미국에서 몇십 년을 살고 계셨는데 투표를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한 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번 선거 통해서 처음으로 투표를 하신 분들이 여러분 많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일 그런 게 너무 보람이 있습니다. 미주 한인 사회가 주류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면 정치력 신장을 통해 더 멀리 높게 나아가야 한다고 로버트 한 후보는 강조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저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일을 하고 싶고 여태까지 우리가 그동안 공평하게 못 받은 거 우리는 낼 거를 내면서 공평하게 제대로 못 받고 있었어요. 그동안. 그래서 그런 것부터 제가 지켜드리고 싶고 우리 한인 커뮤니티 잘 모시고 싶습니다. 결선 투표가 실시되는 내일은 우편 투표와 조기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유권자들이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만큼 끝까지 한인 사회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로버트 한 후보 선거 캠프 측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내일 투표가 끝난 후 로버트 한 후보는 LA 한인타운 인근 라폰다 레스토랑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개표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선거 캠프는 밝혔습니다. 미주 한인 사회를 대변하는 리더를 연방 의회에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 6월 6일 열리는 연방 하원 34지구 선거에 한인 유권자들의 참여와 관심이 한인 사회의 염원을 앞당길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RKTV 뉴스 조한규입니다. LA 카운티 선거관리국이 또 실수로 수백여 명의 유권자들에게 우편 투표 용지를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한인일 것으로 추정돼 논란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LA 카운티 선거관리국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31일 사이에 새롭게 등록한 유권자 400명에게 우편 투표가 발송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로버트 한 후보 선거 캠프 그레이스 유 고문이 우편 투표 용지를 받지 못했다는 한인들의 불만이 잇따르자 선거국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선거국 측은 주 총무국 데이터베이스에 이들이 영구 우편 투표자로 등록돼 있지만 선거국 기록에는 나타나지 않아 빚어진 실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선거국은 어떻게 이 같은 오류가 발생했는지를 역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거국 측은 내일
선거가 임박한 만큼 해당 유권자들에게 직접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을 해 우편 통지를 전달하겠다는 다소 황당한 대안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레이스 유 고문은 우편 투표 용지를 받지 못한 유권자 400명 가운데 60-70% 정도가 한인으로 예상된다며 조기 투표가 이미 끝난 상황에서 이들이 내일 모두 투표소로 나와 직접 참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LA 카운티 선거관리국은 지난 4월 4일 연방하원 34지구 보궐선거를 앞두고도 한국어 선거 안내책자에 로버트 안 후보의 기호가 잘못 표기해 발송하면서 논란을 빚었습니다. 34지구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과연 한인 연방 하원의원이 탄생할 수 있을지 관심이 초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LA타임즈는 일요일자 신문에 라티노 정치 기반으로 알려진 관할 지역이 한인들에게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줄까라는 제목으로 이번 선거에 대한 한인과 라티노의 대결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LA타임즈는 우선 34지구가 보일 하이츠를 포함한 LA 지역 북동쪽을 관할 지역으로 두고 있다면서 정치적 야망을 꿈꾸는 약자들이 노리는 기회의 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1949년 첫 라티노 LA 시의원이 된 에드워드 로이발이 13년 뒤 1800년대 이후 처음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 첫 라티노 연방 하원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이후 지난 1992년 하비에르 베세라 의원이 로이발 전 의원의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41살 로버트리안 후보가 42살 지미 고메즈 후보를 제치고 당선되기를 열광적으로 희망하는 가운데 두 민주당 후보들의 본선이 치러지게 됐다고 LA타임즈는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의 의회 증언을 막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입막음 시도라는 논란을 피하고 정면 돌파를 선택함으로써 오는 8일 코비 전 국장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 중단 외압과 관련해 어떤 증언을 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한면택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수사방해 의혹을 폭로할 질문을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에 의해 증언에 대해 정면 승부에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의 8일 의해 증언을 막지 않을 것이라고 백악관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밀 유지 행정특권을 발동해 제임스 코미 전 국장의 상원 정보위 증언을 막을 수도 있었지만 행정특권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백악관의 세라 허커비 샌더스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행정특권을 사용할 수도 있었지만 의회가 조속히 진상을 조사하도록 이를 발동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 전 국장이 상원 정보위원회 출석해 대통령의 수사 중단 외압 등의 불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이 있어 기밀유지 특권을 발동해 증언 자체를 막을지 관심을 끌어왔으나 또 다른 의혹을 피하고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밀유지 특권을 발동했다면 코미의 입을 막으려 한다는 새로운 논란거리를 부채질하며 결국 닉슨의 뒤를 따를 것이라는 경고를 받아왔는데 일단 충돌 코스는 피한 것으로 해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의 입에 모든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미 전 국장이 이번 상원 정보위원회 공개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폴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수사를 종결시키도록 압력을 받았다고 증언할 가능성이 있어 파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코미 전 FBI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러시아 스캔들 수사 중에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조사를 끝내라고 압력을 받았다는 메모를 작성해 파문을 일으켜왔는데 이에 대해 어떤 수위로 직접 증언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코미 전 FBI 국장의 증언이 분명한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 중단 외압으로 간주될 경우 명백한 탄핵 사유인 사법방해에 해당될 수 있어 대통령 탄핵 국면, 헌정위기 국면을 초래할지 모른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R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공장지대에서 오늘 총격 사건이 발생해 범인을 포함해 6명이 숨졌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셰리프국 제리 데밍스 국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범인은 전에 다니던 직장에 불만을 품었다면서 범인이 이날 자신이 다니던 직장에서 5명을 총으로 쏴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습니다. 데밍스 국장은 남성 3명과 여성 1명이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또 다른 남성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사건 당시 현장에 7명은 무사했습니다.
범인은 만 45세의 남성으로 차량용 액세서리를 생산하는 회사인 피아마에 다니다가 지난 4월 해고됐습니다. 데밍스 국장은 범인은 지난 폭행 등 경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으며 테러 단체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안국은 앞서 자체 트위터에 올랜도 공장지대에 있는 한 사업장에서 여러 명이 숨지는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며 상황은 진압됐고 보안국이 정보를 확인하는 대로 브리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1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청소년 자원봉사단체인 화랑청소년재단이 처음으로 자선 갈라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화랑청소년재단의 새로운 10년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문지혜 기자입니다. 남가주 16개 챕터를 비롯해 미 전국의 21개 챕터로 구성된 청소년 자원봉사단체 화랑청소년재단. 현재는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고 한국과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우크라이나, 뉴질랜드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 전도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지난 10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지난 주말 LA 국제공항에 위치한 힐튼 호텔에서 개최된 첫 자선갈라 이벤트에는 화랑청소년재단 멤버들과 부모, 그리고 데이빗 뉴 LA 시의원과 도산 안창호 선생의 아들인 랄프 한 선생을 비롯한 각계각층 300여 명의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Not for the life of, not for the life of me. 우리가 가장 아끼는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가족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 5개를 중심으로 그 화랑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그 가족 사랑이고, 나라 사랑, 이웃 사랑, 정의 사랑, 평화 사랑, 이 5가지의 모토를 가지고 한국 아이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심어주려고 시작했던 행사입니다. 한인 청소년들에게 봉사정신과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르치기 위해 만들어진 화랑청소년재단은 향후 10년은 Save Our Society, 즉 SOS를 모토로 삼아 주류 사회는 물론 전 세계 청소년들의 마음속에 화랑 정신의 세속 5개를 접목시킨 사랑 5개를 가지고 다가갈 비전을 세웠습니다. 제가 제일 말하고 싶은 건 이제 사람들을 도와주는 마음이 있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있으면요, 꼭 하라고. 그건 제 메시지입니다. 꼭 하라고요. 비전 케어랑 같이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많이 느꼈어요. 와,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많이 도와줘야겠구나.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third world country도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봉사도 하고 싶고 다 그런 꿈이 있습니다. 저는 크게. 이날 자선갈라 이벤트에서는 즉석에서 25,000달러의 기금이 모금됐고 지난 1년 동안 봉사활동을 위해 모금한 액수를 합해 6만 달러의 기금이 마련됐다고 재단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 기금은 이번 여름 과테말라, 우간다 지역에서 개안수술과 이동도서관 건립 등의 봉사활동에 쓰이게 됩니다. RKTV 뉴스 문지혜입니다. LPGA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인경 선수가 LPGA 투어 숍라이트 클래식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김인경은 어제 뉴저지주 갤러웨이의 스타크턴 시뷰 호텔 앤 골프클럽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버디 3개와 보기 1개를 묶어 2언더파 69타를 쳤습니다. 최종 합계 11언더파 202타의 성적을 낸 김인경은 9언더파 204타로 경기를 마친 안나 노르드크비스트를 2타 차이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10월 레이누드 클래식 이후 8개월 만에 다시 우승컵을 품에 안은 김인경은 LPGA 투어에서 개인 통산 5승째를 거뒀습니다. 우승 상금은 22만 5천 달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런던 테러 수습으로 경황이 없는 사디크 칸 런던 시장을 이틀째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칸 시장이 런던 테러 뒤 성명에서 불안해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것은 한심한 변명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순위파 무장 테러 조직이 이 변명을 널리 알리며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칸 시장은 지난 3일 런던 테러가 발생한 뒤 성명에서 우리는 테러리즘에
겁먹지 않을 것이며 불안해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튿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적어도 7명이 숨지고 48명이 다친 테러 공격에서도 런던 시장은 불안해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말한다며 공세를 폈습니다. 글렌데일 아메리카나 몰에 위치한 컵케이크 전문점 스프링클스에서 쥐가 목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유튜브에 게시된 영상에 따르면 커다란 쥐 한 마리가 비어있는 디스플레이어 칸을 휘젓고 다닙니다. 누가 언제 찍은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영업이 끝난 밤에 촬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스프링클스의 제니퍼 워렌 대변인은 주말 동안 위생검사를 거친 뒤 오늘 다시 문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12년간 보건당국의 위생검사에서 늘 A등급을 유지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프링클스는 전국 10개 주에 25개 매장을 뒀으며 아메리카나 몰 지점은 3년 전에 오픈했습니다. LA 지역에서 볼거리 확산 조짐이 보여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최근 40명 이상이 전염성이 강한 볼거리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남성으로 동성과 성관계를 가진 뒤 볼거리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국은 보고된 환자 대부분이 볼거리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볼거리는 공기 중에서 쉽게 감염돼 인파가 많이 몰리는 곳에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주민들에게 예방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볼거리에 감염될 경우 열과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을 동반하며 심할 경우 뇌수막염 등 합병증을 유발합니다. 생긴 모양 탓에 죽음의 모자라고 불리는 야생 독버섯 팔로이드에 중독된 사례 14건이 최근 캘리포니아에서 보고됐다고 LA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독성 통제 시스템에 따르면 주로 북가주 지역에서 18개월 된 여자아이부터 93살 노인까지 10여 명이 이 독버섯류에 만든 음식을 먹고 위경련과 구토 등 각종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대부분은 회복했으나 3명은 간 이식 수술을 받아야 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팔로이드 독버섯은 원형질 형태의 속소로 펩타이드 톡신의 혼합체를 함유하고 있으며 섭취한 뒤 24시간 내에 심근, 간, 신장 세포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독버섯 사망사고의 90%가 팔로이드 독버섯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보고된 사례에 따르면 대부분 사람들이 산에서 딴 버섯을 전해받아 조리해 먹다가 일어났습니다. 잠시 후에는 이슈 포커스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교통범칙금 너무하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이 자리에 김혜정 기자 앉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캘리포니아주의 교통범칙금 어마어마하죠. 네, 뭐 음주운전도 아니고 뭐 단순한 스탑사인 위반, 뭐 우회전 위반. 물론 이게 단순하다고 볼 수는 없죠. 다 안전과 관련된 거니까. 근데 이런 걸로 적발돼도 교통범칙금이 꽤 많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제보자 김모 씨에 따르면 이 딸이 자신의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이 빨간색 신호를 지키지 않고 우회전을 하다가 벌금 티켓을 받았는데요. 이 티켓만 해도 $500에 달하는 벌금입니다. 근데 이제 벌금을 납부할 돈이 없었다면, 그리고 이제 납부일을 지키지 못했다면 이 벌금 액수는 한 번 놓치는데 $300가 추가돼가지고요. 네. $800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요, 시간당 이 최저임금을 받고 일을 하고 있는 한 한인 엄마의 얘기인데요. 네. 그 한인 어머니는 식당에서 이제 일을 끝나고 14살 된 아들을 데리고 이제 마켓에 장을 보러 가다가 경찰에 적발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아들이 뒷자리에 앉았는데 시트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인데요. 여기 캘리포니아 주 법상 16살 이하의 아이들이 이제 뒷자리에 앉았을 때 안전벨트를 매지 않거나 이제 안전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벌금 액수는 $465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벌금을 낼 형편이 되지 않아서 이제
봉사 시간으로 대체를 해서 40시간 노동 봉사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 465달러 하라고 하면 이 최저임금을 받는 엄마로서는 하루에 버는 돈을 거의 벌금으로 내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 노동 봉사 시간을 하는데 또 이 약속 시간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면 그 시간은 계속 늘어나고요. 그럴수록 이 어머니는 또 식당에 나가는 시간이 줄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네. 상황입니다. 티켓 하나로 아주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뭐 이런 사고도 아니고 빨간불에 좀 제대로 환승이 좀 빨리 우회전을 했다. 네. 또는 뭐 안전벨트, 시트벨트 뭐 안 했다. 이런 걸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는 거 좀 지나친 거 아닙니까? 네, 사실 이 캘리포니아주 그 교통법 범칙금이 이렇게 계속 오르는 이유는 이제 안전을 위한 안전한 운전을 유도하겠다. 이게 사실 목적입니다. 네. 그런데 이 자세히 살펴보면 숨은 의도가 있어요? 네, 이 주정부의 부족한 예산이죠. 이걸 채우기 위해서 충당하는 돈벌이 수단 아니냐 이런 비난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스탑 사인을 서지 않고 만약에 간다고 하면 벌금이 35달러인데요. 각종 수수료까지 하면 238달러에 달합니다. 소위 말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요. 네, 그나마 뭐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오늘 재수가 없었다 하고 내고 말겠지만 네.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고 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갈수록 이 벌금 액수는 늘어가고 또 이제 결국에는 운전면허를 취소당하는 사태까지 가고요. 뭐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비자 발급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에 들어가면 그만이겠지 생각하겠지만 나중에 국제 여행을 하는데 좀 미국에 다시 들어올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사례들도 나오고 있어서 좀 주의가 요구되고요. 무빙 바이올레이션은 뭐 안전과 관계된다고 하지만 사실 파킹 바이올레이션은 안전과 관계도 있는 건 아니지만 꽤 비싼데요. 네. 벌금 그 티켓에 따라서 그 종류가 다른데 벌금은 얼마나 돼요? 네, 이 캘리포니아 주 법원 행정처 벌금 현황을 좀 찾아보니까 신호 위반의 경우에 기본 벌금은 70달러에 불과합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운전자가 내는 벌금은요 360달러에 달하고 있고요. 왜 그렇게 비싸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예, 그리고 이 속도 위반으로 티켓을 이제 받게 되면은 기본 벌금은 100달러인데요. 원래 이제 운전자가 내는 벌금은 한 5배가 더 내는 이제 480달러 정도를 내야 됩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이제 벌금이 훌쩍 뛰는 이유는 이 기본 벌금 외에요. 주 법원이나 LA 카운티 법원에 이 수수료를 내는 각종 명목의 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이렇게 뭐 2배 뭐 최대는 5배 정도까지 벌금이 붙고 있습니다. 벌금 액수를 올리기가 뭐하니까 각종 수수료를 붙여서 네. 징수를 많이 하는군요. 그런데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런 게 좀 너무 지나치다라는 비판이 자꾸 일고 그러니까 좀 운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그런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네. 제가 잠시 후에 여쭐게요.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은행, 크면 무조건 좋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아니었다. CBB 은행은 오직 여러분의 만족만을 생각합니다. CBB Bank, member FDIC.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김혜정 기자 앞서 예고를 잠시 했습니다만은 네. 주정부가 정말 지나치게 이 티켓에 대한 그 벌금 같은 걸 많이 받는다라는 네. 비판이 일자 이제 운전자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개선책 같은 게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 4월을 기준으로요, 59만 명에 육박하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운전자들이 단순 교통 위반으로 이 벌금을 티켓을 받았는데 이 법원에 출두하지 못한 것으로 이 집계가 됐습니다. 뭐 출두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벌금을 미납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좀 이 캘리포니아 주 곳곳에서 이 개혁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2015년에 이런 교통 티켓 시스템에 대해서 좀 불만을 나타내고 이 절망의 지옥이다 이런 표현까지 하면서 벌금 일부 면허 정지가 이제 벌금을 내지 못해서 면허 정지가 된 운전자들에게 벌금을 좀 사면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이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법원 관계자들도 주 의회 관련 좀 비슷한 법안을 제안을 했는데요. 이 교통법규 위반을 현재 형사법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민사법원에서 다루자 이런 안을 이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400만 개 이상의 교통 티켓이 매년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부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70% 이상
이상이 주 형사법으로 현재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교통법규가 아닌 중범 케이스들을 다루는데 굉장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서 이번에 나서서 주 의회에 이런 그 단순 교통 위반은 이제 형사가 아니라 민사 법원에서 다루자 이런 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교통 위반 티켓 받으면 다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될 수 있는 겁니까? 네, 근데 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 다른 아니에요? 예. 네. 이 모든 티켓이 이제 민사로 돌아가는 건 아니고 이런 뭐 스탑 사인을 안 지켰거나 이 차선을 바꿀 때 조금 부정확하게 바뀌었거나 또 뭐 15마일 이상의 뭐 과속을 했거나 이런 거는 다 민사로 이제 하자. 하지만 음주운전만은 형사로 돼야 된다. 해서 이제 음주운전은 예외로 빼놨습니다.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것이 개개인의 경제적인 상황에 맞추어서 벌금을 차등 부과하자. 뭐 네. 이런 아이디어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현재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서 개정안이 상정이 돼 있고요. 이 지난달 말에는 이 주 상원 세출위원회에서 이 법안이 SB 185라고 하는데 이 법안이 이제 통과가 일단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기본 벌금 액수를 낮추고 일반 이제 교통법규를 위반한 그 당사자가 저소득층이라면 이 수수료를 좀 최대한 한 80%를 낮춰주자. 또 분할 납부가 가능하게 해주자. 이런 안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소득에 따른 벌금 부과는 스칸디나비아라는 뭐 일부 국가에서 좀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하는 곳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일부 이 교통위반 벌금에 같은 경우에 개인 소득에 따라서 벌금을 내게 하자 이런 내용에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러게요. 예, 핀란드에서는 이렇게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에 부자들한테는 좀 더 많은 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2002년에 노키아에 있는 한 간부가 모터사이클을 타다가 30마일 존에서 45마일로 달렸습니다. 네. 15마일 초과한 거죠. 그런데 벌금은 얼마일 것 같으십니까? 원래는 뭐 기본적으로 한 몇백 불 될 수 있겠지만 몇천 불 네. 부과했나요? 아니요, 10만 3천 불이었습니다. 와, 굉장히 거부였군요. 예, 노키아에. 10만 3천 달러를 벌금으로 내게 된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이 핀란드처럼 이 만인 가진 자가 많이 내자 이런 거를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런 뭐 형평성의 원리를 캘리포니아주에 좀 적용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금 이제 저소득층을 위한 벌금을 조금은 감면해주는 이런 제도는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흥미롭습니다. 벌금을 똑같은 액수로 부과하는 게 공평한 건가요? 아니면 그 사람의 경제적인 상황에 맞게 부과하는 게 공평한 건가요? 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작은 실수 하나로 수백 달러의 범칙금을 내는 것은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운전하게 정부가 방관할 수는 없는 문제기는 하죠. 묘수는 없어 보입니다만 일단 운전자는 안전운전에 최선을 다하고요. 또 당국은 적발과 징수보다는 우선 계몽에 더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혜정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내일은 연방 하원 34지구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지역구 관할 지역에 계신 분들 꼭 한 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RK9 뉴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